자, 이제 101회 전산세무 1급 실무시험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자, 회사는 어디입니까? 하나전자고요.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제식계 회계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부터 갈 건데요. 올해 2021년도입니다. 2022년도입니다. 자, 문제 1번. 자, 2월 15일 주 한라기계로부터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당사는 설비자산 취득을 위해 1월 30일에 정부로부터 상한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5천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 국고보조금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회계처리부터 먼저 한다 그러면 이건 매입입니까? 매출입니까? 당연히 매입이고요. 적격증빙서류가 뭐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인데 이 세금 계산서라는 것 자체가 과세, 부가세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과세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분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차변과 대변 중에서 일단 우리가 기계장치를 취득했으니까 차변에 자산의 증가, 기계장치로 금액 얼마? 6천만 원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부가세는 무조건 따라오는 거. 그럼 차변은 뭘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금액이 얼마? 6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이걸 뭘로?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예금에 돈이 나가니까 대변의 자산의 감소, 보통예금으로 금액이 얼마? 6,60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일단은 정부 보조금 생각하지 않고 국고 보조금 생각하지 않고 회계 처리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저 국고 보조금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우리 국고 보조금을 수령 당시 있죠. 수령 당시에 차변하고 대변 중에서 일단 보통예금 받았다면 차변의 자산의 증가,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되었을 거고 그 다음 이건 이제 대변에 뭐라 쓰냐 이거거든요. 자, 대변에는 자, 보통예금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우리 회사 재산을 짓게 할 때는 저 5천만 원 다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왔지만 회사 돈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 돈 아니기 때문에 회사 돈에서 제외하고 재산을 짓게 할게요. 즉 보통예금에 5천만 원이 들어왔지만 안 들어온 것처럼 자산의 무슨 항목? 차감적 항목인데요. 누구에 대한 거? 보통예금. 그래서 국고보조금으로 회계 처리하되 누구에 해당하는 거? 보통예금의 차감적 항목으로 해서 금액 얼마? 5천만 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라. 잠깐만요. 땡기고. 요런 식으로 이미 회계 처리가 돼 있었고 이게 언제인 거예요? 이게 언제 들어왔다 했지? 오케이. 1월 30일 들어왔다 돼 있죠. 그럼 1월 30일 날 이런 식으로 이미 회계 처리가 돼 있었는데 오늘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하니까 이 국고보조금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변에 있었던 건 어디에다가 차변에다가 뭘로? 국고보조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는데 누구? 보통예금을 차감시킨 항목을 없애줘라. 금액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하면서 자, 오늘 기계장치 6천만 원 취득한 건 맞아야 맞는데 우리 회사 돈이 들어간 거는 6천만 원 안 들어갔잖아. 5천만 원은 국가에 지원한 거니까 우리 회사 재산 집계 할 때 얼마만큼? 5천만 원만큼 빼고 집계 하세요. 그래서 기계장치의 차감적 항목으로 다시 대변에 국고보조금으로 하는데 누구? 기계장치의 차감적 항목으로 금액 얼마?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끝나겠죠. 자, 이거는 그러면 부가세가 있는 거래니까 어디 가서 입력하셔야 되겠어요? 매입 매출 전표. 자, 그래서 어디에 여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요. 날짜는 몇 월 며칠? 2월 15일. 자, 그럼 날짜 02월 15일로 가주시고요. 자, 유형은 매입의 과세 몇 번? 51번. 51번 넣어주시고 품목은 뭘로? 기계장치를 해주시고요. 수량단가 넘어가면 되죠. 동급가액은 얼마? 6천만 원에 부가세 600. 코드는요 F2번 눌러가지고 거기가 한라기기니까 한라기기로 넣어주시고 전자에는 1번 요로 분계는요 혼합 3번 할게요. 자, 그럼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맞죠? 근데 원재료는 아니죠. 원재료는 뭘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기계장치로. 그래서 F2번 눌러서 기계장치로 해주시고요. 다음 또 3번 차변에 F2번 눌러서 자, 국고보조금 하는데 차변권은 보통예금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해서 금액 얼마요? 5천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4번 대변에 F2번 눌러서 우리 전부 다 보통예금에 나갔죠? 대변에 보통예금 해서 금액은 얼마? 6,600만 원으로 넣어주시고요.
다시 4번 대변에 F2번 눌러서 이번에는 국고보조금인데 누구에 해당하는 거? 기계장치를 제작했으니 기계장치의 차감적 항목으로 해서 얼마를? 네, 5천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그 당 국고보조금 회계처를 포함한 모든 입력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것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얘네들 다 입력했는데 만약에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건 어디 가서 일반 전표 가서 입력하라고 하면 얘네들은 어디 가서 일반 전표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요 거래만 어떻게 일반 전표 가서 입력하셔도 상관없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안 돼요. 이 문제는 다 같이 국고보정 회계처를 포함한 모든 입력은 매일 매출표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매일 매출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몇 번? 2번. 자, 7월 5일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 10대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은 관계로 동 금액에 대해 국세청 지정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자, 약간의 함정이 있는 게 자, 우리 현금 영수증 발급했어요, 안 했어요? 발급했죠. 자,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에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서 우리 회사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건별이야. 매출의 건별로 입력하면 되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받아가든 안 받아가든 그냥 우리 회사가 발급했으니까 뭘로? 현과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유형은 매출이고요. 적격증빙서류가 현금 영수증. 그러면 부가세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되죠. 자, 부가세 별도라고 했으니까 부가세가 있는 거래. 그래서 뭐가 된다? 현금 영수증인데 과세되는 거래. 줄여서 뭐라고요? 현과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차변하고 대변 중에서 일단 우리 매출했으니까 대변은 뭐가 돼요? 제품 매출로 될 거고요. 금액은 공급가액이 30만 원인데 한 대당 가액이 30이죠. 10대면 얼마? 300.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부가세 예수금으로 10% 얼마? 30만 원 나올 거고 이걸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답변에 현금으로 금액 얼마? 33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것 또한 어디 가시면 돼요? 7월 5일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7월 5일자 메인 매출 전표 오셔가지고요. 날짜는 언제? 07월 7월 5일 오시고요. 맞죠? 자, 유형은요, 매출의 형과, 그 몇 번입니까? 22번 되겠죠? 22번 넣어주시고요. 자, 품목은 뭘로 해주시고요. 다른 얘기 없고 그냥 제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제품만 넣어주시고요. 자, 카가 현가 건별은 어떻게 해요? 공급가액 칸에 합쳐진 금액을 넣어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구별돼 있다고 해가지고 잘못 넣을 때 있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300만 이렇게 넣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오셔가지고 300에 얼마로? 30만원 다시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코드는 F2번 눌러서 개인 소비자인데 거래처를 생략하라고 했네요. 안 넣을게요. 넘어가 주시고 중개는요. 이거 그냥 현금 해버릴까요? 현금하면 뭐 제품 매출에 부가세 끝났잖아. 되게 쉽다. 예,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몇 번? 자, 문제 몇 번? 3번. 자, 8월 10일 당사와 김부자 씨가 체결한 자본 투자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통예금으로 뭐를 자본 납입을 받았다. 신주 인수대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즉시 신주 교부와 증자 등기를 완료했다. 다음은 투자 계약서의 일부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여기 문제 보니까 발행할 주식의 총수해서 나와 있고요. 자, 금해의 신주 발행 내역 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금해라는 건 이번 해, 이번에 하는 이제 발행 내역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신주의 종류와 수는 김영식이고 보통주 만주를 한 주당 얼마? 액면가가 500원이죠. 자, 그럼 이제 말 다 나왔어. 우리 일단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차변하고 대변 중에서 대변에 무조건 뭐 나온다? 자본금 나오셔야 되죠. 그래서 신주의 종류와 수를 보니까 만주고 액면가가 500원. 그래서 우리 뭐라고 했어요?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일단 자본금은 무조건 하고 누구 따라간다? 액면가. 그러면 지금 주식수가 몇 주? 만주단 말이에요. 만주고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주식 액면가가 500원이니까 500원 하시게 되면 500만원. 그럼 차변하고 대변 중에 대변에 자본금으로 금액 얼마? 500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본권 주식의 한 주당 발행가액이 얼마? 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발행가 곱하기 발행가 3,000원에다가 곱하기 몇 주입니까? 100만 주. 100만 주를 곱하게 되면 뭐야? 아, 만주구나. 놀래라. 자, 얼마에? 자, 발행가 3,000원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만주를 하게 되면 요 위에 거 볼 뻔했네요. 그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럼 3천만 원 되죠? 그 여기 보니까 본권 주식의 총 인수 대금이 얼마? 3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 대금은 모두 다 뭘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디로 받은가요? 보통예금으로.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 3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차변하고 대변 중에 봤을 때 일단은 나는 500만 원이 필요한 거다라고 해서 발행했는데 얼마 들어왔어요? 3천만 원이 들어왔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이득이다 손해다? 이득. 그럼 뭘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금액 얼마? 2,5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래 놓고 나니까 이제 조금 뭐가 걱정이 됩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나 없나 약간 걱정되거든요. 가서 확인하고 올게요. 자, 그럼 일단 요거 잠깐 매일매출 입력하던 거는 꺼주시고요. 어디 오셔가지고 여기 합계 자리시산표를 클릭하고 들어와 주시고요. 합계 자리시산표에서 오늘 날짜가 며칠이에요? 거기 날짜가 8월 10일이니까 08월 10일 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 어디에서 자본 계정에 오셔가지고요. 자본에 보면 아무것도 없네요. 깨끗하네요.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끝났네요. 그죠? 자, 그럼 이건 어디 가서 입력하시면 돼요? 8월 10일자 일반 전표 가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오셔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요. 날짜는 몇 월 며칠로? 그 날짜가 8월 10일이니까 08월 10일 내주시고요. 3번 자변에 F2번 눌러서 보통예금 해주시고 보통예금 금액은 얼마? 3천만원. 그 4번 대변에 F2번 눌러서 자본금으로 해주시고요. 금액 얼마? 500만원. 그리고 또 4번 대변에 F2번 눌러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주시고요. 금액 얼마? 2,50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나는 문제죠. 이번에 일반 전표 입력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알아두시고. 자, 다음 문제 몇 번? 4번. 자, 12월 20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매도 가능 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단 2021년 12월 31일 기말평가는 일반 기업액의 기준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뭘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 얘가 얼마나 이득 났나 안 났나 이런 거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 차변하고 대변 중에서 나 지금 이거 얼마로 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 잘 해보세요. 자, 뭐냐면 지금 취득한 게 이렇게 놓고 올해가 2022년도고요. 양도는 언제 한다? 12월 20일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원가가 일단 2021년 12월 30일날 공정가액이라는 얘기는 2021년 전에 취득을 했고 2021년 12월 31일부로 기준해가지고 얘를 평가를 한번 했을 때 금액이 얼마 됐다? 1,900만 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그냥 마지막 거 두 개만 보세요. 내 장부상의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로? 1,9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나 오늘 처분하는 거 얼마? 1,700만 원 처분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득의 손해요? 당연히 손해지.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 대변의 차산의 감소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금액 얼마? 1,900만 원 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1,700만 원을 뭘로?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면 보통예금으로 금액이 얼마? 1,700만 원 이렇게 돼. 그럼 나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하고 이득이다 손해다? 손해.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로 금액 얼마를 200만 원을 기록하시면 단기 매매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면 마지막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다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즉 뭐냐면 지금 취득 원가가 얼마인데요? 1,500만 원이죠. 그러면 회계 장부상에 내가 이거를 현금 주고 샀다면 차변에 뭘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금액이 얼마? 1,500만 원 이렇게 되고 대면에는 현금으로 금액이 얼마? 1,500만 원. 이런 거래가 이미 있었던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2021년 12월 31일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면 1,500만 원이 얼마가 되었으니까 1,900만 원이 되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득이다 손해다? 당연히 이득이겠죠. 근데 실제 이득이 아니라 가짜 이익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차변하고 어디 대변 중에서 매도 가능 증권의 가치가 증대됐으니까 차변의 자산의 증가, 매도 가능 증권으로 금액이 얼마? 400만 원 이렇게 될 거고, 대변은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으로 금액이 얼마? 400만 원 이렇게 된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21년 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뭐에 대한 거?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가액, 즉 내가 갖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의 가치는 회계장부상 얼마로? 1,900만 원 기록되는 거라. 되겠습니까? 조금 올릴게요. 밑에 같이 봐야 되니까. 자,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언제인 거예요? 2022년 12월 22일 날, 12월 20일 날 1,700만 원에 지금 양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변하고 대변 중에서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니까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금액 얼마? 1,900만 원 해주시고요. 차변에는 지금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는 게 얼마니까 1,700만 원 해서 1,700만 원 받을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만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고, 자,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고 손실로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 증권과 동일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처분할 때는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된 잔액이 있다 그러면 다 같이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이미 얼마가 400만 원 이미 발생을 했거든요. 그럼 이 400만 원 발생했으니까 이 400만 원 다 같이 없애줘야 돼. 그러면 대변에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을 어디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으로 400만 원을 갖고 오죠. 그러면 실질적인 매도 가능 증권은 지금 얘가 여기 나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이거 1,900만 원 주고 샀지만 본래는 얼마? 400만 원이 이익이 있어가 들어갔던 거야. 근데 그것도 평가이익, 가짜 이익이. 그럼 얘는 얼마란 얘기예요? 1,500만 원이야 라고 해가지고 본래대로 돌려주는 거야. 이 말했어요. 그럼 얘를 없애가지고. 그러면 1,500만 원짜리 1,700만 처분했으니까 이득이다 손해다. 당연히 이득이겠죠. 뭐가 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으로 금액이 얼마?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죠. 그래서 요 금액이 1,900만 원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1,900만 원인데 얘를 기록하면서 얘가 얼마 되는 거야? 1,500만 원 되는 거랑 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 좀 되겠죠. 자, 입력하러 갈게요. 날짜 매달 며칠? 12월 20일. 자, 그럼 일반 전표에서 매달 며칠? 12월 20일 와주시고요. 자, 3번 차변에 F2번 눌러서 뭘로? 보통예금 해주시고요. 금액 얼마? 1,700만원. 3번 차변에 또 F2번 눌러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해서 금액 얼마? 400만원. 그 다음 또 4번 대변에 F2번 눌러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해서 금액 얼마? 1,900만원. 또 4번 대변에 F2번 눌러서 매도 가능 증권 뭘로? 처분 이익으로 금액 얼마? 200만원.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끌게요. 이거 끄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